제 딸은 엄마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빠 혼자서 출생신고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 아이는 주민등록 번호도 의료보험도 없습니다. 2014년 3월 사람들의 발길이 분주한 지하철역 근처 한 남자가 유모차 한 대와 서 있습니다. 돌도 안 된 어린 딸을 유모차에 태우고 길거리로 나선 그는 자신과 딸의 사연을 종이에 적어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없어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딸, 그리고 나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딸을 홀로 지켜야 했던 아빠. 바로 사랑이 아빠 지환 씨입니다. 미혼부도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한 사랑이법을 만든 그는 얼마 전부터 다시 거리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소송을 통해서 이렇게 주민번호와 기본권을 받아야 된다는 것 자체가 정말 그 아이들한테 너무 큰 피해인 것 같아서요. 왜 다른 아이들과 차별을 받아야 되는지가 납득이 안 되고, 또 지금 그런 상황에 놓인 아이들은 정말로 하루하루가 위태롭거든요. 바쁜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는 사람들. 출생신고 제도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네. 엄마는 가능한데 아빠는 안 된다는 게 현실하고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안쓰럽고 왜 저렇게 우리나라가 저런가 싶은 생각도 들긴 해요. 당연히 받아야 돼. 걸린데 부모 중에 한 분이 없다는 이유로 그걸 받지 못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걸 관련해서는 법이 좀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사랑이법은 2015년 말부터 시행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부르는 말인데요. 이 법이 시행되면서 미혼부도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미혼부의 출생신고는 쉽지 않았죠. 아빠가 아이 엄마의 인적 사항을 몰라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가정법원에서 허가를 받아와야 돼요. 근데 그 가정법원에서 요구하는 게 모의 인적 사항을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왜 알 수가 없었는지, 그리고 왜 엄마를 더 설득하거나 붙잡지 못했는지, 이런 것까지 이제 재판 과정에서는 계속 요구를 하는 거죠. 사랑의 아빠의 사연이 널리 알려지면서 그에게 도움을 청하는 비슷한 처지의 아빠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들을 내버려 둘 수 없었던 지환 씨는 미혼부 협회를 만들었고 이 작은 공간을 얻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급하게 애기 아픈 일 생기거나 밤에 이런 거 긴급한 일 생기면 아무 때도 전화 주시고요. 그래요. 편하게 연락하세요. 예. 그의 전화기에는 사람들의 연락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2단계 120 기저귀 사이즈 뭐 입어요? 네, 글로 들어오시면 돼요. 네, 그럼 좀 이따 봐요. 네. 왔어요? 네, 들어오세요. 나와요. 좋아요. 되게 허름하죠? 네. 그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지방에서 먼 길을 올라온 21살의 아빠도 있었습니다. 지금 마음은 좀 어때요? 이렇게 심리적으로 아니, 좀 두렵고. 두려워? 네. 잠은 잘 자요? 잠은 잘 못 자요. 한 번씩 깨고 많이 울었어요. 울었어? 왜 우는물이 났어? 출산할 때도 같이 옆에 물 있어줬는데 이틀 뒤에 보니까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러셨구나.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는 아이 아빠와 자기 일처럼 공감하며 이야기를 들어주는 지환 씨. 제가 너무 정말 키우고 싶어 하니까 이제 나가서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나가라고? 네. 이제 어머님은 못 도와주겠다. 네가 키우든 말든 신경 안 쓰시겠다. 부모님도 상처를 받거든요. 내 자식한테 이런 일이 생기면 부모님이 이렇게 받는 마음의 상처도 엄청 커요.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 직접 겪어봤기에 무엇이든 돕고 싶은 마음입니다. 출생신고부터 시작을 해서 당장 그러면 이제 생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는 이제 양질의 양육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애기 먹이고 재우는 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아이를 어떻게 가르칠 건지 아기랑 어떻게 놀아줄 건지 동시에 또 같이 하는 게 조금 이 심리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 정말 19분 다 중증 우울증이나 다름없는 상태시니까 그 이제 정말 안 되면 속풀이 대화라도 해드리는 거고. 차를 타고 어디론가 향하는 지환 씨. 지난해 봄에 알게 된 노을이 아빠를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우리 아빠가 지금 또 많이 외롭기도 하고 몸도 지금 많이 안 좋으셔요. 그래서 좀 애기랑 아빠 지금 건강 상태도 한 번씩 들여다 봐야지 마음이 놓여서. 노을이 아빠는 막 돌이 지난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노을이가 태어난 지 2달 만에 엄마는 집을 나가버렸고 아빠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 일도 포기해야 했죠. 진짜 죽고 싶더라고요. 나가고 뭐 또 애는 그냥 집에 이제 혼자 나랑 있으니까 뭐 그냥 분유 털먹이고 뭐 하다 보니까 분유가 떨어진 지 이제 돈도 가진 거 다 떨어졌고 그래서 분유를 이제 반 통도 안 남고 기저귀도 한 10몇 개 남았고. 노을이 아빠는 아이를 홀로 키우며 마음의 병까지 얻게 됐습니다. 지환 씨는 이런 노을인의 두 식구를 물심양면으로 돕고 있습니다. 진짜 그러면 좋겠다. 응? 같이 어린이집 보내고 같이 학교 보내고 나 그렇게 센터 쓰고 막 이러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치? 어린이집에 다니는 노을이를 데리러 온 두 아빠. 조심 노라. 아빠를 꼭 닮은 노을이는 그새 무럭무럭 자라서 혼자 걸음마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선생님. 노을 안녕히 가세요. 인사. 옳지. 아직 출생 신고를 하지 못해 노을이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상태입니다. 노을이 아빠는 지난해 4월 노을이의 출생 신고를 하기 위한 소송을 시작했고 여전히 소송은 진행 중이죠. 주민번호는 없지만 구청에서 임시번호를 받아 다행히 노을이는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지가 많이 걷게 해야 돼. 다시 거, 북, 이 북, 그래 북장하네. 거, 북, 이 먹었다. 냠냠냠냠. 먹지 마 너는.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좋아 너는? 우와, 우와 많다. 너 좋겠다. 너 나한테 자랑하는 거지 이거 있다고? 우와. 노을이네는 지난 가을 지환 씨의 도움을 받아 더 좋은 환경의 집으로 이사도 할 수 있었습니다. 되게 좋죠. 일단은 애도 넓어서 좋고. 그치, 애가 막 돌아다니기가 좋아졌지. 그래서 전에 있던 데는 좁아갖고 애가 놀다가 그냥 말았는데 여기는 그냥 지가 알아서 딱 넓으니까 여기 가서 놀다 여기 와서 놀다. 그게 좋더라고요. 완다보다. 우리 밥 왔다 밥. 니꺼 이거랑 이렇게 들고 가. 야 들고 저기로 가. 고마워. 아우 너 큰 거 먹는다고? 그럼 요거 가늘은 거 먹어. 요거 여기 있다. 요거 니꺼. 안 뜨거 아가? 거봐 뜨겁잖아. 깜짝 놀래게. 이 짜장 비벼줘야 더 잘 먹으려나? 다 잘 먹어? 맛있어? 응. 먹고 있어. 잘 먹어. 맞다. 노을이도 크게 한 입 먹어봅니다. 가리는 것 없이 뭐든 잘 먹고 하루가 다르게 쑥쑥 크는 노을이가
그저 대견합니다. 이 일상적인 모습 뒤에 노을이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아빠의 노력이 숨어 있습니다. 저한테 최고 좋은 선물이죠. 쟤 없었으면 제가 어떻게 됐을 수도 있고. 이 아이는 차별받고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다른 복지 제도를 가지고 이 아이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다 한더라도 어쨌든 이 아이는 국민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국민으로서 받아야 될 기본권에는 한참 모자란 수준밖에 안 되고요. 그러니 정말로 이게 정말 다 좀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뭐 사회가, 국가가, 그리고 이 나라의 법과 제도가 아무 죄 없는 그 어린아이들을 차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본권 침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지환 씨에게 중요한 약속이 있는 날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은 지환 씨. 네, 들어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내 이야기를 시작한 두 사람. 지환 씨는 어떤 일로 변호사를 찾아오게 된 걸까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변호사인 저희들이 또 김지한 씨가 할 수 있는 게 헌법소원인 거죠. 그래서 그냥 사회적으로 관심을 불러일으켜서 입법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사랑입법처럼. 아이 아빠가 아이 엄마의 정보를 하나도 모르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현실을 반영한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머물러 있죠. 하루빨리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헌법 소원을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차별을 겪는 아이들을 위해서입니다. 법이 생긴 지는 4년이 됐는데도 그걸 통해서 신고한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고 오히려 이제 이걸로 해결됐다고는 볼 수 없을 만큼 안 되는 케이스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헌법소원 하려고 하는 경우는 특히 그 모친의 일부의 그 인적사항을 아는 경우 그걸 포커스로 해서 너무 엄격하게 법을 해석하지 말자 이런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궂은 날씨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랑의 아빠는 거리로 나섭니다. 어떤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라도 차별받지 않게 해달라는 그의 바람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넓히기 위한 사회적인 움직임은 눈에 띄게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캠페인을 벌이고 이들이 교류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드는 등 관련 정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토론회도 열렸습니다. 가족 구성에 대한 권리를 좀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가족 형태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여러 가지 어떤 법 제도들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조금씩 눈발이 흩날리는 새벽. 강화도 책방 가족은 새해 첫 해돋이를 보기 위해 근처 산을 올랐습니다. 아이고 됐다. 이제 밝아진다. 그래. 해는 안 뜨겠는데. 어떡하냐. 그 마음으로 해를 띄워 그냥. 새해를 맞아 함께할 수 있는 계획도 세워봅니다. 손맛은 같이 해야 될 것 같아. 올해 2월 되면은 집 지은 지 1년이잖아. 그렇지. 1년. 그러니까 1년 축하 그런 파티도 집한테 해주고. 아, 집한테? 좋아. 네. 집 청소를 해줘야겠네. 계절이 난 되게 기대돼. 같이 보낼 계절들이. 그치. 맞아.
봄에 진달래 피면 장난 아닐까? 맞아. 그리고 맞아, 그런 걔도. 것들을 하는 거야. 그냥 봄에 하면 좋은 것들도 같이 하고, 맞아. 계절에 맞는 음식도 같이 먹고, 음. 자연스럽게 살았으면 좋겠다. 새롭게 시작된 한 해. 올해는 이 다양한 가족들도 우리 사회의 어엿한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 들어오면서는 확실히 완전히 새로운 관계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함께 사는 법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배우는, 그러니까 실제로 내 삶으로 배우는 그런 게 확실히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개개인한테도 필요하고 한국 사회한테도 되게 필요한, 뭐 미혼이든 이혼이든 사별이든 아니, 이게 굳이 뭐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 다 동등한 그냥 다 같은 가정으로 바라봐주면 좋겠죠.